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드림TV 채널의 세연입니다. 시험이 3주밖에 남지 않은 지금 아마 수업 실현, 심층 면접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수업 실현과 관련된 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드림TV 2차 피드백 때 공통적으로 피드백을 드렸던 내용을 정리해보고 수업 실현과 관련된 실전 팁,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영상에 나오는 내용들을 모두 수업에 담으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수업에 맞는 것들은 취사 선택해서 담아보시고 아닌 것들은 담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나오는 피드백들은 모두 제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수업을 보기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들을 보며 저희도 큰 힘을 얻고 있으니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그동안 수업 실현을 보면서 피드백했던 내용들을 수업의 각 단계별로 정리해서 나누어 보았고요. 그리고 수업 실현과 관련한 실전 팁,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앞에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업의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고, 도입 단계에서는 이렇게 5가지의 세부 활동으로, 그리고 전개 단계에서는 2개 또는 3개의 활동, 그리고 정리 단계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인 3개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유의할 점은 각 단계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업을 보다 보면 지금 활동 1번이 끝나고 활동 2로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전개 단계가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의 수업을 보아야 하는 평가감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명확하게 단계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채점하기 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각 단계별로 구분 지어서 명확하게 지금 어느 단계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의 각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도입부의 첫 번째 단계인 수업 분위기 조성 단계입니다. 수업 분위기 조성의 경우에 학생들이 이제 다시 수업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바로 수업을 시작하며 넘어가시면 학생들이 실제로는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마 의문이 조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만의 참신한 학급 구호, 노래나 춤, 또는 학급 특색 활동 등을 통해서 자신만의 컨텐츠를 보여주며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에 보면 학년이나 학생 수와 같이 문제에 제시된 세부적인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학년이나 학생 수 등을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시학습 상기 단계인데요. 이 전시학습 상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충분히 복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종종 학생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돌아보도록 하던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강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는 언급해 주시면 지금 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이해도 아주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기유발 단계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동기유발 단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동기유발 단계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앞으로 배울 문제에 대해서 배우고 싶도록 학생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단계에서 사진이나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시는 건 좋지만 이를 학생들의 경험과 연계시켜서 학생들로부터 학습 문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와 관련한 경험이 있는지, 또 그때의 기분은 어떠했는지, 오늘 어떤 것을 배우면 좋겠는지, 이러한 흐름으로 학생들이 직접 학습 문제를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 주시면 정말 훌륭한 동기유발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문제 확인 단계인데요. 이 학습 문제는 학습 목표와 마찬가지로 이 수업에서 가장 핵심 문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상지를 참고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 목표나 학습 문제는 수업을 구상하면서 계속 입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걸 암기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였고요. 종종 이 학습 문제를 말해야 되는데 학습 목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학습 목표와 학습 문제는 명확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학년별로 학습 문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걸 고려해서 저학년은 뭐뭐 해봅시다. 고학년은 뭐뭐 해보자. 이렇게 학습 목표가 아닌 학습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활동 안내 단계인데요. 이 학습 활동 안내에서 저는 활동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활동명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지금 이 활동이 끝났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요소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활동을 할지 예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활동명을 말씀해 주실 때는 이와 같이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도록 활동명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활동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이미 선호도 조사를 마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인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흥미나 선호도를 반영한 활동을 구상한 것처럼 준비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 수업에서 조건을 본격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전개 단계인데요. 이 전개 단계는 조건과 순회지도와 피드백, 그리고 그 외 유의점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에서 조건 아동을 지도해 주실 때 조건 아동의 특징에 맞춰서 명확하게 지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ADHD 아동을 지도하는데 단순히 학급 규칙만 상기시킨다면 ADHD 아동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ADHD 아동을 일단 앉혀서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ADHD 아동의 흥미나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명확하게 그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인성적 요소를 포함하여 지도해 주시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학생에게 너의 건강을 생각하여 라는 발문보다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여, 또는 우리 학급의 규칙인 무엇을 생각하며, 이렇게 학생이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고 또 협력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발문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지금 서울시 교육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력과 참여 중심의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조건 아동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 활동 1번에서 조건 아동을 지도하고 활동 2번에서는 이 아동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칭찬해 주었어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 평가관 입장에서는 제가 조건 아동을 지도하고 있을 때 잠깐 그걸 놓칠 수 있는데, 이렇게 조건 아동을 총 2번 지도함으로써 저 선생님께서 아까 이 조건 아동을 지도하였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2번 정도 지도하는 걸 포함하였고요. 제 수업에서 학생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조건에 없는 상황을 추가하여서 지도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조건엔 없지만 협력을 잘하고 있는 모둠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거나 뭔가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다면 그 수업이 조금 더 실제와 같이 느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의 키워드는 되도록 있는 그대로 발문에 포함시키는 걸 권장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수업을 진행하라고 하였다면 학생에게 협력과 관련된 학교 규칙을 상기시키고, 또 나중에 학생들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협력을 잘하는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내가 이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평가관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의 수업을 봐야 되는 평가관들 입장에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온전히 잘 익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조건을 지도하고 있고 또 이 조건을 내가 충족했다 라고 어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발문에 담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순회지도와 피드백인데요. 이 순회지도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회지도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관찰평가를 진행한다고 하면 교실을 한 바퀴 자연스럽게 돌면서 학생들을 보다가 이제 조건아동이나 아니면 눈에 띄는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는데, 뭔가 저 학생에게 내가 가서 지금 지도하고 피드백해야지라고 느껴지는 순회 지도를 종종 보았어요. 어느 한 포인트를 정해놓고 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한 바퀴를 도시면서 관찰평가하는 느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칭찬이나 피드백을 해주실 때에는 그 상황에 맞게 또는 학생의 특성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창의적입니다,
또는 잘했습니다 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그 수업에 대한 진정성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아쉽더라고요. 그 상황에 맞게 다양한 표현들을 준비해서 칭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피드백을 하시거나 학생들의 발표를 들을 때 구상지를 참고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대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학생의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꼭 구상지를 참고하시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 유의할 점들인데요. 수업 교구를 만약 활용하셨다면 반드시 활용 후에는 정리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색연필을 활용하였는데 학생들이 이 활동이 끝난 후 친구들이 발표할 때 마저 활동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 색연필을 서랍에 넣거나 아니면 잠시 손에서 떨어뜨리고 친구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학생들의 집중이 분산되는 것을 미리 방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교구나 실험 도구와 같은 것들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유의점이나 안전수칙 등을 지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 패드를 활용할 때는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실험 도구를 활용할 때는 불 조심하기, 이런 식으로 이와 관련한 유의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짝활동, 모듬 활동과 같이 다른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인성적 요소를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 간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경청하는 자세 또는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등 선생님들께서 인성적 요소와 함께 모듬 활동 또는 짝활동 시 유의할 점을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 간 경계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활동 1이 끝났는데도 활동 2를 지금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활동 1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첫 번째 활동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 간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을 보다 보면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모든 발표에 대해서 미러링을 해주시면서 강론 내용을 최대한 담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에 있는 조건들을 채우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발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잘했습니다, 창의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만의 집중구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이 각자 만든 집중구호가 참신하게 들릴 경우 순간적으로 저도 같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본인만의 집중구호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요소를 포함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인데요. 이 정리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평가하고 다음에 배울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학습 내용 정리의 경우에는 그동안 배웠던 구체적인 강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명확하게 지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전개 단계까지만 출제가 된다면 전개 단계에서는 간단하게 배운 내용을 한두 줄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 괜찮지만, 이 정리 단계에서 확실하게 그동안 배운 내용들이 잘 학습되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배운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아니면 학습 문제의 빈칸을 채워서 지금 내가 배운 내용이 무엇이구나 라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 전개 단계에서 정리 단계로 넘어갈 때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지금 이제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으니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지금 정리 단계로 넘어갔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하기 그리고 차시 예고 단계인데요. 종종 학습 내용 정리까지는 잘 하시다가 이 두 단계를 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두 단계 역시 정리 단계에 포함되는 필수 단계이기 때문에 꼭 포함해서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평가하기 단계의 경우에 자기평가, 상호평가와 같이 평가의 주체를 굉장히 다양화해서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인지적 영역의 측면에서만 평가하시지 말고 다른 영역에 맞춰서도 평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시예고 때 구체적인 강론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단원에 대해서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다 라는 것을 어필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업의 각 단계별로 제가 피드백 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너무 디테일해서 굳이 짚지 않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것 몇 가지를 추가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런 것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되시는 것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수업 실현 실전 팁,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